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좀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대로 인상됐습니다. 0.25%포인트 인상해서 연 1.25%가 됐습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다시금 금리가 복귀한 상황입니다. 보통은 클로징 할 때쯤에 9시 한 50분 넘어서 발표가 되는데요. 이렇게 일찍 발표됐다는 건 아마도 만장일치라든지 그 의견이 좀 빨리 모아진 가능성에 대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저희 2부 넘어가서요. 뉴스토마토의 기자 연결해서 금리 인상의 배경들, 시사점들 연결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럼 절대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네, 프리미엄을 져야 하는 업종과 빼야 하는 업종,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은 거품이 좀 빠져야 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녹석 가리기 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프리미엄이요. 프리미엄을 줘야 하는 업종과 빼야 하는 업종.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싸게 사자라는 거는 고성장 산업군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배터리, 그다음에 이제 게임, 그다음에 이제 언택트, 그다음에 엔터주들, 작년도에 NFT 막 열풍 불고, 그다음에 배터리와 관련된 호재가 만발했었을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제 거품 있는 주식들은 이제 좀 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IT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당시에 거품이 제거가 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도 69,000원 추천을 드렸었던 거고, LG전자도 122,000원에 추천을 드렸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싸게 사는 게 다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올해 작년도에는 없는 게 무엇이 있느냐를 보면 설마 했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것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이 삼성그룹과 그다음에 이 LG그룹의 이 사업협력, 이거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일 주목해야 되는 이슈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 삼성이라는 그룹과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대형 그 OLED 쪽에서는 삼성보다 훨씬 더 뛰어나니까요. 그리고 자율주행으로 가는 데 있어서 LG그룹이 그래도 삼성그룹보다는 애플카 이 협력 파트너로서도 잘 관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좀 약간 적의 관계였거든요. QLED를 많이 팔기 위해서 OLED를 좀 비난을 해야 된다든지, OLED를 많이 팔기 위해서 QLED가 가지고 있는 좀 단점을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대치 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LG그룹의 이 스마트폰 이 철수 이후에 애플 쪽으로 완전히 LG그룹에 이동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의 이제 LG그룹에 이 패널이 들어간 이 OLED TV가 올해 2분기에서 한 3분기는 이제 출시가 되거든요. 이런 좀 확정된 내용들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넘어가서 안 된다고 봅니다. 2020년도에 현대차 그룹 정의선 회장이 이제 모빌리티 솔루션으로 가겠다라고 했었을 때 기아차를 기아로 바꿨거든요. 이 사명 하나 바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쇄신의 강도를 키웠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삼성과 LG그룹에 대한 이 사업 협력은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는 요인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제는 더 이상 좀 싸게 산다는 마인드로 가면 안 될 것 같고, SK 하이닉스도 이 삼성전자 시안 이 생산량을 좀 줄이면서 반사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작년도보다는 조금 더 프리미엄을 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는 과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었던 122,000원이라는 자리를 다시 기다려서는 이제 안 된다고 보는 거죠. 프리미엄 이제 져야 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그죠? 그 다음에 삼성 전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삼성, 그 다음에 LG그룹의 이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멀티플을 좀 더 높게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과 관련된 매파적 발언이 전일 있었습니다. 연준 부의장이 원래는 이제 비둘기파 발언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약간 파월 의장보다는 좀 완화적 기조를 많이 했던 분인데
오히려 이제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 매파적 발언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생각했던 것보다 이 가치주 쪽으로의 어떤 자금 이동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겠구나. 이런 것 좀 시장이 이제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어제하고 오늘 이 해외에서 나타났던 가장 좀 중요한 이 변화 흐름이라고 좀 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내 전략을 여러분들이 잘 맞춰가야 되겠죠. 싸게 사야 될 종목군들과 거품을 좀 빠지는 것을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프리미엄 좀 줘서라도 이제 좀 사야 되는 종목군들로 구성을 좀 해야 된다. 제가 그동안 유동성 축소 구간이 있었던 구간은 이 자금력이 시장의 자금이 적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싸게 사자는 전략을 제시를 했던 거예요. 시장에 자금이 안 붙었기 때문에. 그리고 프리미엄을 주려면 가시성이라는 게 보여야 되고 뭐뭐 한다고 하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정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사업협력을 했느냐, 사업협력을 했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패널이 탑재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패널 탑재가 됐다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애플카와 관련된 그 전장 부품 사업 쪽에 성과가 있느냐, 있을 것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팩트를 그 기관 투자가들 프로들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알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 이 LG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15만 원 선 정도, 그죠? 가지고 있는 15만 원 선 정도까지 지금 수익 잘 나고 있잖아요. 좋은 결과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거를 언제 팔아야 될지 잘 감이 안 와요. 이거를 얼마까지 더 가져가야 될지, 왜냐면 새로운 밸류를 지금 시장에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LG 이노텍이 오늘 좀 신고가를 가는데 이 LG 이노텍이 애플카 이슈,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의 이 모듈 공급 카메라 부품을 좀 공급하는 1조 원대 이런 요인으로 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율주행이 조금 한 단계 조금 더 가시성을 좀 주는 게 아니냐. 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프리미엄을 좀 주는 식으로 이제 관련된 주식들에 대해서는 이게 여러분들이 밸류를 재산정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잘 보더라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도 되는 가격대가 이제 69,000원이었었잖아요. 근데 69,000원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69,000원에 이전에 74,000원도 제가 같이 이야기했었어요. 가격을 두 개를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저게 2018년도 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 수익이 없고, 그죠? 메모리 반도체와 IM 사업부에 의한 수익이 있었던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파운드 수익이 잡히고 있으니까, 이게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 파운드리와 관련된, 이 부분이 반영됐을 때가, 싸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면 한 74,000원 선 정도도 싸다라고 봤던 거죠. 그러면 뭐 중간에 사셨으면은 한 72,000원 정도가 됐겠죠. 그러면은 74,000원이나 이제 69,000원, 69,000원은 이제 너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74,000원, 75,000원 정도까지는 이제 하단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저 가격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 저점은 우리가 함부로 맞출 수는 없겠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밸류도 조금 상향시키는 식으로 대응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IT 반도체와 관련되어서는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앵커님 바이오제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제가 배터리나 언택트를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고. 이번 주에 말씀해 주신다고 하시다가 딴 게 중요한 게 많아 좀 밀렸죠. 오늘은 꼭 얘기해 주세요. 어떤 거 위주로 해줄까요? 제약바이오가 네. 분위기를 이겨내는 종목이 있고 전체적으로 많이 눌려 있는데, 특히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자사주 매입 소식 나온 이전 수준까지 특히 오늘도 낙폭이 좀 깊거든요. 셀트리온 그룹주들, 그리고 매드팩토는 좀 바닥 잡았는지도 궁금하고요. 매드팩토는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명확하게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싸다 비싸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게, 벡토사팁, 키트로다이 병용 연구와 관련된 이 부작용은 다른 빅파마들도 이미 시도를 했다가 포기했었거든요. 그걸 이제 매드팩토가 한번 시도했던 건데 그 결과치가 이제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부결 처리가 됐는데, 요거는 애초에 좀 어려운 도전이지 않았나, 라는 개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백투서 팁인데, 요게 부결되면은 이거를 싸다, 비싸다? 이걸 맞추기가 어려운 거죠. 쉽게 말해서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면 나올 거냐, 뒷면 나올 거냐, 이게 아니라 동전이 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바이오제약은. 오세 임플란트처럼 바이오제약 헬스케어 이런 업체들은 워낙 변동성이 좀 크기도 하지만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공중에 뜰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야 되고 공중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드팩터는 저도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아쉽게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건 제가 바닥을 잡았다 이런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고, 셀트리온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가격이 두 개가 있어요. 21만 2천 원이라는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 17만 2천 원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21만 2천 원 이하에서는 저는 사야 된다라고 봅니다.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투매가 나온다면은 17만 원대 초반 정도에서는 더 사도 된다. 근데 이게 왜 약하냐면 19일까지 약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셀트리온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분식회계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 그죠? 과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악재들 때문에 투심이 좀 얼어붙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21만 2천 원 이하에서는 전 사도 된다. 이 관점을 계속 유지하겠고, 그 다음에 분식회계가 될지 안 될지는 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이건 좀 과도하게 부풀린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고 처리를 하는 과정을 알면은 우리가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근데 뉴스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21만 2천 원은 그냥 매수 관점 유지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CEO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세포치료제와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치료제.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mRNA 플랫폼과 그 다음에 이제 NK 세포 쪽 관련된 주식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쪽으로 확실히 사업 방향을 확실히 잡고 가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글로벌 CMO 1위를 만들려고 하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기준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고 있는 거는 80만 원이 붕괴되는 자리면 이건 매수다. 이런 의견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한 6만 원인가? 22만 원인가? 그때 이야기 해드렸던 것 같은데, 요거는 그때 사지 말고, 좀 투매 가격이 나왔었을 때 사전 이야기 했었잖아요. 요거는 18만 5천 원 선 정도. 그 가격 이하로 빠지면 요런 건 사도 돼요. 이유는 있겠죠.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 해드릴게요. 가격대 오면은 그냥 메모만 해놓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유한양행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수익 한 8% 났다가, 경부용 치료제 그것 때문에 유통한다는 얘기 때 급등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6만 7천 원까지 갔었는데, 요거는 6만 원이 깨지는 자리, 한 5만 8천 원대 정도 되겠네요. 5만 8천 원, 5만 9천 원 정도? 이렇게 종목 좀 구분해야 돼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